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보시나요? 말, 표정, 옷차림. 그런데요, 이 모든 걸 다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공손히 말하며 그럴싸한 옷까지 걸쳤지만 결국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크게 배신당하거나 상처받았던 경험 혹시 한 번쯤 있으시죠?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몰랐을까? 왜 하필 저런 사람을 믿었을까? 이렇게 후회해 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눈빛에 다 담겨 있다.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눈빛 하나, 그 찰나에 드러나는 감정과 의도, 그리고 본성.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정한 척하는 거짓을 한눈에 꿰뚫어보고 겸손한 척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단숨에 읽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눈빛의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눈빛 하나로 상대의 속을 꿰뚫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시선을 왼쪽 위로 돌리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 눈빛은 거짓을 절대 숨기지 못합니다. FBI 행동분석팀은 10년간 강력 사건 용의자 2,500명을 신문하며 거짓말 탐지에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꾸밀 때 뇌는 평소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쓰고 그 불안과 긴장이 고스란히 시선의 흔들림으로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선이 왼쪽 위로 살짝 돌아가는 순간, 바로 그게 뇌가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떠올릴 때 주로 오른쪽 위를 보지만 뭔가를 창작하거나 거짓을 지어낼 때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이건 인류 공통의 뇌신경 반응 패턴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실제 FBI 신문실. 어떤 용의자는 차분해 보였습니다. 입은 웃고 태도는 느긋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의 눈빛이 잠시 아주 짧게 왼쪽 위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신문관은 종이를 덮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됐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추가 조사가 시작됐고 마침내 자백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버드대 행동심리학 연구팀도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200명의 지원자에게 상황 질문을 던진 후 눈동자의 움직임을 초고속 카메라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소름 끼쳤습니다. 거짓말을 준비할 때 0.4초 이내에 대부분 시선이 왼쪽 위로 올라간다는 결과, 그리고 그중 92%는 결국 진실과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곁에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왜냐고요? 거짓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본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무서운 사례. 한 여성이 결혼을 앞두고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늘 자상했지만 질문을 던질 때마다 시선이 흔들리고 왼쪽 위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결국 결혼 후 드러났습니다. 거짓말 외에도 책임 회피까지 이미 눈빛 속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그녀는 놓쳤던 거죠. 정리합니다. 중요한 질문 앞에서 시선을 왼쪽 위로 돌리는 사람, 거짓을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눈을 깜빡이며
말을 더듬는 사람, 숨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질문에 눈을 부드럽게 맞추고 솔직히 답하는 사람, 진정성과 신뢰를 가진 사람입니다. 범죄 심리학자 조셉 버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입술보다 눈동자가 먼저 배반한다. 여러분, 말에 속지 마세요. 눈을 보세요. 그 사람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는지, 무의식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놓치지 않는다면 큰 상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눈빛 끝에 그 사람의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웃는 눈 속에 숨겨진 본심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웃을 때 가장 많이 속이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입입니다. 입은 얼마든지 웃을 수 있고 말로는 친절하게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다릅니다. 진심으로 웃는 사람의 눈가에는 자연스러운 주름과 따뜻한 기운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입꼬리는 올리고 있는데 눈은 차갑게 식어 있는 사람? 이건 100%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 박사는 진심 없는 웃음은 입술이 웃고 눈빛이 배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미네소타대 심리 실험에서는 500명을 대상으로 눈만 가리고 웃는 사진과 입만 가리고 웃는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진짜 웃고 있는지 맞히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눈만 보고 맞힌 정답률이 89%였고 입만 보고 맞힌 정답률은 겨우 17%에 그쳤습니다. 결국 눈빛이 거짓을 꿰뚫는 열쇠였던 것이죠. 눈이 웃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 다정하게 웃으면서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본심을 드러내고 당신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제부터 웃는 얼굴을 마주할 때 그 사람의 입이 아니라 눈을 보세요. 거기에서 본성이 다 보입니다. 정리합니다. 입만 웃고 눈은 차갑게 식은 사람, 가식과 속셈이 숨어 있습니다. 눈이 자연스럽게 주름지며 웃는 사람, 따뜻하고 진심 있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눈빛은 영혼의 창이다. 거기에는 위장도 거짓도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시선을 피하거나 흘기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여러분, 대화 중 상대가 자꾸 시선을 피하거나 눈을 흘기며 딴청을 부린다면 그건 단순히 부끄러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숨기고 싶은 마음 혹은 당신을 가볍게 보는 무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표정 연구의 권위자 폴 에크만 박사는 40년 동안 100개국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미세 표정과 눈빛의 진심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은 0.04초 안에 나타나는 미세 표정과 눈빛에서 드러난다. 실험에서는 단 0.04초 동안 스쳐가는 입꼬리의 떨림, 눈과 근육의 살짝 찡그림, 그리고 흔들리는 눈빛만으로 그 사람의 거짓 여부를 무려 92%의 정확도로 맞힐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도 2년간 1000명의 대화 상황을 분석했는데요. 상대의 눈을 피하며 말하는 사람의 83%가 결국 거짓말, 핑계,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하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시선을 흘기는 사람은 더 문제입니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속으로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라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무의식적 행동입니다. 실제 실험 사례 하나 알려드릴까요? 면접장에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고개를 돌리며 딴청 부리는 지원자는 성실성과 책임감 점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눈을 따뜻하게 맞추며 시선을 흔들림 없이 유지한 지원자는 리더십과 신뢰 점수가
무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속에 숨기는 것이 있고, 눈을 흘기는 사람은 당신을 얕보거나 언젠가 이용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눈빛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정리합니다. 대화 중 시선을 피하는 사람, 숨기는 것과 회피 본능이 있습니다. 눈을 흘기며 딴청 부리는 사람, 무시와 우월감이 깔려 있습니다. 눈빛이 흔들림 없이 부드러운 사람, 신뢰와 진정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모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동자는 거짓을 가장 먼저 배반한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 눈동자 끝에 그 사람의 본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 지나치게 정면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대화 내내 시선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을 꿰뚫어 보듯이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 처음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그 눈빛 속에는 지배 욕구와 공격성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행동심리연구팀은 시선 고정 강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눈을 4초 이상 정면으로 고정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공통된 심리를 분석한 결과 무려 87%가 내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절반은 상대를 압박하거나 지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은 12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선 고정 시간과 신뢰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처음 만난 사람의 눈을 1초, 3초, 5초, 7초 동안 고정해 바라본 후 느낀 감정을 점수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 4초 동안 자연스럽게 시선을 맞춘 사람은 신뢰도와 호감도가 가장 높았지만 5초 이상 강하게 시선을 고정한 경우 불편함, 압박감, 지배당하는 느낌이라는 답변이 무려 85%나 나왔습니다. 즉, 시선은 너무 짧아도 신뢰가 안 생기지만 너무 길고 강하면 그 자체로 심리적 공격이 된다는 것. 특히 모임이나 직장에서 말 한마디 없이 눈빛으로 사람을 압박하는 사람, 이들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길을 누르려 합니다. 기세에서 이기면 관계에서도 자신이 주도권을 쥐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실제로 제보받은 사연 중 하나, 신입사원이 상사 앞에서 항상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상사는 말보다 눈빛으로 사람을 눌렀습니다.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라는 시선. 결국 신입사원은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리합니다. 4초 이상 시선을 고정하며 뚫어보는 사람, 지배 욕구와 공격 성향이 강합니다. 시선이 지나치게 길고 강한 사람, 상대에게 불안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부드럽게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상대를 존중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강한 시선은 칼과 같다. 그 칼 끝은 결국 타인을 찌르고 자신도 다치게 한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시선이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아니면 뾰족하게 당신을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그 눈빛 끝에 그 사람의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질투가 눈빛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입으로 하는 시기 질투가 아닙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좋겠다. 너 잘 돼서 보기 좋다. 라고 말해도 눈빛은 속이지 못합니다. 질투하는 사람의 눈빛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순간적으로 찡그리거나 눈꼬리가 살짝 내려갑니다. 둘째, 칭찬하는 척 웃지만 눈동자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미국 UCLA 심리연구소는 질투의 미세 표정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친구나 동료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의 눈가, 근육과 동공 변화를 분석했죠. 결과는 소름 끼쳤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눈과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흐려지는 경우 그중 92%는 속으로 질투심을 느끼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웃어주지만 뒤에서는 반드시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저 사람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저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시간이 지나면 그 눈빛 속 시기가 결국 말로, 행동으로 나오고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는 늘 옆에서 멋지다, 대단하다 하고 칭찬하던 친구가 자신이 더 잘 되는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고 결국 주변에 험담을 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떠올려 보니 그 친구의 눈빛은 늘 웃고 있지만 왠지 모를 차가움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정리합니다. 웃으면서 눈이 차가운 사람 질투와 경쟁심이 숨어 있습니다. 칭찬하면서 눈동자가 흔들리는 사람 진심 없는 사람입니다. 따뜻하고 맑은 눈빛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진정으로 곁에 둘 사람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영혼의 불치병이며 그 눈빛은 타인의 빛을 꺼뜨리려 한다. 사람을 만날 때 내 행복에 함께 빛나는 눈빛을 주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찡그린 눈빛, 차가운 눈빛, 흐려지는 눈빛은 그 사람의 시기와 질투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마지막 5번째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눈빛의 5가지 신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눈빛으로 상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각각의 눈빛이 의미하는 성향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경계하고 거리를 두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눈빛으로 파악된 사람의 5가지 유형과 그들이 가진 특징, 그리고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허세형 눈빛입니다. 이 사람들 처음에는 자신감 있는 척하면서 눈빛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그 반짝임은 열정이 아니라 나 잘났지? 좀 인정해줘 라는 갈증입니다. 특징이요? 시선이 늘 주변을 훑으면서 누가 자신을 주목하는지 체크합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처음엔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조금만 깊어지면 경쟁심이 끌어올라 당신의 이야기를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아, 그런 거? 나도 해봤어. 그거? 내가 전에 했던 방법이 더 좋던데.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성취조차 자신의 장식으로 써먹으려 듭니다. 경계법, 맞장구 금지, 칭찬해주되 거리를 유지하세요. 당신이 그들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순간 자존심이 바닥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둘째, 조급형 눈빛입니다. 눈빛이 잦아들지 않고 마치 사방팔방 전쟁 중인 군인처럼 바쁘게 움직입니다. 대화 중에도 시선이 이리저리 쏠리고 발을 동동 구르는 듯한 안절부절. 이 사람의 내면엔 결과 집착, 속도 강박이 숨쉬고 있습니다. 조급한 눈빛의 사람은 대화도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질문을 던질 때조차 이미 결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두면요, 당신의 속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괜찮던 일도 빨리 해야 하나? 내가 너무 느린가?
이런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경계법은 하나입니다. 숨을 고르세요. 그 사람이 재촉할 때는 일부러 더 천천히 말하세요. 그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면 오히려 그들이 불편해하며 물러납니다. 셋째, 경계형 눈빛입니다. 이 사람들의 시선은 따뜻함이 없습니다. 마치 스캐너처럼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합니다. 시선이 칼날 같고 작은 말실수 하나라도 잡아낼 기세입니다. 넌 지금 나한테 뭐 숨기고 있니?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라는 걸 알아? 이런 눈빛,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경직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 틈을 찔러 들어오거든요. 경계법은 철저한 비밀 유지. 절대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그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질 때는 미소 지으며 시선을 잠시 옆으로 빼세요. 그 순간 그들은 더는 못 건드리겠구나 하고 물러납니다. 넷째, 자존감 낮은 눈빛입니다. 이들은 시선을 잘 못 맞춥니다. 항상 눈을 내리깔고 작게 웃으며 조심조심 다가오죠. 처음엔 착하고 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나를 챙겨줘, 나를 이해해줘 라는 무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결정을 당신에게 의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화살을 돌립니다. 가장 지치는 인간관계가 바로 이것. 경계법은 한 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두기. 적당히 도와주되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지 마세요. 안 그러면 당신이 점점 더 짐을 지게 됩니다. 다섯째, 비교형 눈빛입니다. 이건 정말 조용한 독입니다. 말로는 와, 잘했네 하면서 눈빛은 이미 경쟁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특징이요? 대화 시작할 때부터 당신을 위아래로 훑습니다. 겉모습, 옷차림, 작은 말투까지 스캔하며 넌 어디까지 나보다 나은 거지? 내가 못 가진 걸 넌 왜 가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눈빛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미국 UCLA 심리연구소에서 질투의 미세표정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친구나 동료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 눈과 근육이 떨리고 시선이 위아래로 빠르게 훑는 행동을 보인 사람의 95%가 속으로 질투와 비교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엔 대단하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론 이번엔 내가 더 잘해야 해 라는 생각을 키웁니다. 당신이 잘 될수록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저 사람 그냥 운 좋았던 거야. 저건 나도 할 수 있어. 결국 당신의 빛을 꺼뜨리려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경계법? 내 성취를 자랑하고 싶어도 이 사람 앞에서는 최대한 짧게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상대가 당신을 위아래로 훑는 순간 그 시선이 지나간 자리에 이미 질투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즉시 거리를 두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삼가세요. 눈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질투와 비교의 시선은 언젠가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 칼에 찔리기 전에 지금 선을 긋는 게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정리합니다. 허세형 눈빛, 화려함 속 불안을 이용하려는 본심, 칭찬은 짧게 하고 거리를 두세요. 조급형 눈빛 속도 강박, 천천히 말하며 주도권을 지키세요. 경계형 눈빛 스캐너처럼 사람을 파악하고 조종하려는 심리, 비밀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비교형 눈빛 시기와 질투, 나의 좋은 소식은 최대한 감추세요. 자존감 낮은 눈빛, 의존과 책임 전가, 독립심을 심어주고 거리를 조절하세요. 독일의 철학자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빛은 마음의 거울이며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욕망과 두려움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사람의 눈빛으로 상대의 본성을 읽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남의 눈빛만 살필 게 아니라 내 눈빛도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신호가 되니까요. 여러분의 눈빛 하나로 상대가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 편안하다, 믿음 간다. 아니면 왠지 차갑고 부담스럽다, 거리 두고 싶다. 딱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세 가지 눈빛 습관.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사람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못 지키면 나도 모르게 불편한 사람, 만만한 사람으로 찍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첫째, 부드러운 눈가 주름 만들기 연습입니다. 요즘 다들 주름 없애려고 바쁘시죠? 보톡스 맞고, 필러 넣고, 주름 제거 레이저까지 눈가 주름 싹 지우는 게 젊음과 관리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 주름을 없애면 동안은 될지 몰라도 인간미는 사라진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요, 입꼬리만 웃는 게 아니라 눈가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그 미세한 주름에서 느껴집니다. 그 주름이 바로 편안함의 표시, 이 사람은 가식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신호인 거죠. 프랑스 파리 심리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눈가 주름이 자연스럽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호감도, 신뢰도 점수가 무려 2.3배 높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입꼬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눈가 근육을 살짝 모으며 눈웃음을 지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하루 5분씩 연습하면 어느 순간 눈가에 자연스러운 따뜻한 미세주름이 잡힙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풀린다. 주름 하나가 인생의 주름살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녹이는 미소의 자산이 됩니다. 둘째, 상대의 눈을 바라보되 절대 3초 이상 쏘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눈을 맞추는 건 신뢰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신뢰가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3초는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4초가 넘어가면 상대의 뇌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경보 발령. 저 사람 지금 나를 압박 중이다. 공격이다. 실제로 한 취업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 지원자, 질문마다 눈을 맞추고 적당한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 3초마다 시선을 부드럽게 풀어줬습니다. 면접관 전원 평가. 편안하다. 신뢰가 간다.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런데 B 지원자는 달랐습니다. 질문 받을 때마다 나는 자신감 있다 라는 느낌을 주려고 눈을 5, 6초 동안 뚫어지게 바라본 거죠. 결과요? 너무 부담스럽다, 위압적이다, 자기 주장만 강하고 협업이 어렵겠다 같은 눈빛인데 딱 몇 초 차이로 인생의 기회가 갈린 겁니다. 그래서 팁 하나, 눈을 맞출 때는 이 3초 동안만 바라보세요. 그 다음 살짝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옆으로 빼는 연습. 이것만 해도 상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편하다, 따뜻하다, 더 이야기하고 싶다. 반면 계속 노려보듯 5초 넘게 쏘아보는 순간 상대의 머릿속은 이미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무섭지?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인지 결정짓는 건 바로 이 3초의 마법입니다. 셋째, 대화 중 고개 끄덕이며 시선 맞추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내 말을 들어줄 때 뭐가 제일 고마운지 아세요? 똑똑한 조언,
멋진 리액션? 아닙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하는 작은 신호. 바로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근데요, 그 신호는 입으로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가볍고 오히려 흘려듣는 느낌 줍니다. 진짜 고수는 어떻게 하느냐? 눈을 부드럽게 맞추고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적극적 경청의 핵심은 고개 끄덕임과 눈빛 교감이라고 합니다. 특히 언제 끄덕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중요한 얘기 꺼냈을 때 1번, 웃을 때 같이 웃으며 2번, 고민을 내비칠 때 따뜻하게 고개 끄덕이며 3번. 이렇게 3번의 리듬만 잘 지켜도 상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내 말 귀 기울여 듣는구나. 내 편이야.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말수가 적은데 대화 중에 눈을 맞추고 고개를 3번씩 리듬 맞춰 끄덕이더라고요. 모임이 끝나면 항상 그런 사람이 제일 인기 많습니다. 말은 많이 안 했는데 다들 그 사람 옆에 앉고 싶어 해요. 왜냐고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이야기가 소중해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싶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재미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 말을 귀하게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연습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남편과 대화할 때, 마트 계산대에서 계산원이 오늘 할인 행사 있습니다. 말할 때 웃으며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인사할 때도 눈 맞추며 고개 한번 끄덕이면 그분이 집에 가서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저 사람 참 괜찮더라. 여러분,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따뜻하게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빛 속에는 그가 품은 인생의 철학과 삶의 품격이 담겨 있다. 사람의 눈빛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면 그 온기가 눈빛을 타고 전해지고 내 마음이 차갑고 닫혀 있으면 아무리 멋진 말을 늘어놔도 결국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세상을 바꾸는 건 큰 목소리나 거창한 한마디가 아닙니다. 내가 매일 짓는 눈웃음 하나,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살짝 고개 끄덕여주는 그 따뜻함, 바로 그 작은 눈빛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지키고 세상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며 안심하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물러서기도 합니다. 내 눈빛 하나에 가족이 다시 웃고 친구가 다시 용기를 내고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조차 마음을 활짝 열게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내 눈빛이 내 인생의 품격입니다. 내가 주는 그 한 번의 눈웃음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텨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끄덕이는 그 작은 고개 하나가 누군가의 외로움을 지워주는 따뜻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루 5분만 거울 앞에 서서 미소 짓는 연습, 부드럽게 고개 끄덕이는 연습,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이면 당신은 어느새 곁에 있고 싶은 사람, 믿고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곳에서 여러분께 항상 그런 눈빛을 보내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의 마음을 보듬는 따뜻한 시선으로 늘 곁에 있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눈빛은 아무 대가 없이 세상에 건넬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그 선물을 세상에 가장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눈빛 속 따뜻함이 세상을 더 밝히고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는 기적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